존경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13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 3, 4호기, 신고리 1, 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희 기장 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희 수십 년간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고리 원전 내부 폐기물 포화율 올 2분기 기준에서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처리 문제 다음 국회,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와 기저 전력으로서의 원전을 같이 가져간다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곧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저장 능력이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논의됐고 제가 보기엔 아마 전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안하시고 또 최근에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좋은 타협안을 만드셔서 빨리 조속히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죠. 현재 원전 사용국들 고준위 방폐장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세계 최초 2025년부터 영구 처분 시설 운영할 예정이고 프랑스, 스웨덴 등은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현재 부지 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여야가 합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일에 있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를 보이시고 잘 통과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추경도 그렇고 또 본예산도 그렇고요. 그러한 사례를 잘 좀 참고하셔서 빨리 고준위 방폐물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고리 원전 부지 내에 문재인 정부 말에 결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 건설된다는 소식에 저희 기장 군민들 또 주민들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영구 처분 시설 논의가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에 폐기물 영영 더 안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또
과학에 기초해서 잘 설명드리면서 또 필요한 정부로서의 조치를 하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그 위험 시설과 함께 해온 원전 지역 주민들께 그 폐기물조차 또 떠안고 살라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 원전 부지 내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현실적인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한 것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정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국가 경제 발전, 에너지라는 게 경제만이 아니죠. 우리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도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이 담겨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 시설 보유한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 기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 생산 및 송배전 인플라가 분산되고 전기세 인하가 돼서 지역 내 첨단 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통과된 그 법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나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그 법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에서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어떻게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여러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지 그 방안을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산 이 에너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자꾸 아마 소형화가 되는 추세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어느 한 군데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송배전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마 점점 좀 어려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발전소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는 대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의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일종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공을 세운 국민은 상을 주고 억울한 국민에게 국민이 얻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국민에게는 전기세 정도는 낮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관련 제도 도입이 빨리 정착돼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은 왜 계단 선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당도 100만에 이르는 수산인들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어떤 타격을 입을까봐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저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100만 어민들이 심대한,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일종의 소문에 의해서 타격을 보게 하는지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면 과학자들끼리 논의를 하는데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빨리 지성이 좀 지배하는 그러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괴담 선동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를 입겠죠, 그죠? 당연히 국민이고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어민들이죠. 예, 총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수산물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수요가 줄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예산과 필요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방류에 의해서 우리의 해역과 또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그런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검사하는 이런 지점도 200개로 늘리고 각 생산의 위판장 같은 데서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그런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와 기장 국민들 평생을 수산물 먹으며 살고 있고 저희 기장미역과 다시마, 멸치, 성게 등 수많은 해산물 대한민국 명품 중에 명품으로 탄생시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과 원전은 불과 3.7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냉각수는 정화돼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 고향집이. 그럼에도 지난 46년간 인근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리님. 모든 이러한 조치를 철저하게 과학의 기초를 두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믿고 그 과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깁니까?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 더 이상 괴담 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저급하고 낡은 정치 선동과 정치 술수 퇴출돼야 합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원전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하면서 북한이 쏘아 올리는 무기들 해양 생태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감시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과도 한중일 간에 협의하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장관회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장관회의나 이런 데서 중국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이런 기준을 지키고 과학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도 원전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부산 해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님,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과 관이 합동을 해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셨고 또 G20 회의를 위해서 인도에 가실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관련되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 달라는 설득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난달 야당 대변인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망언을 해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엑스포 유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분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4월 달에 엑스포에서 조사단이 왔을 때요. 그때 우리 여야 만장일치로 유치 결의안을 의결해 주셨고 그 결의된 의결안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조사단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의원님도 당연히 그때 찬성을 하신 의원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엑스포 유치가 윤석열 정부의 빛나는 과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유치를 하신 것을 지원을 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인계받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최종 개최지 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금 이 경쟁국에 비해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간과 정부가 총력전을 해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11월 28일 날 결정이 될 텐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게 잘 되면 정말 정부를 이어서 2대 정부가 좋은 결과를 낸 하나의 정책 승계, 협치의 하나의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도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띄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난달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권 관문공항의 유상에 충분한 물동량과 시설 규모를 확보해서 글로벌 복합 물류 중심 공항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필요한 절차들을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또 지역 기업 및 인력들 최대한 투입될 수 있게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현재 야당이 반대해서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불경 민주당 의원들 산업은행 이전 관련 법을 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탓을 하던데 이는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법은 이미 국회에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당장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님 안 계시니까 기재부 1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물류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 SOC 사업 확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난 7월 20일 기재부에서 부산 기장군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장 군민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전국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교통 체계가 여전히 좀 열악합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의 빠른 착공과 함께 동부산 관광단지 접근성을 높일 반송터널, 또 부산 도시철도 4호선과 기장군을 잇는 기장선 등 동남권 지역 교통 관련 SOC 사업들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동남권 지역 교통 SOC 사업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5곳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기업 투자 차관님, 기존의 지원책 가지고 기업들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 절차적으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나 각종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전기나 용수 등 인프라, 그리고 R&D,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정된 곳, 그리고 더 기존에 지정된 것 포함해서 각 그 단지에 맞는 지원책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마련되는 대로 그렇게 방안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각 단지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예, 각 말씀이십니까? 지역마다 지금 특화 단지의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지원책들을 지금 그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 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 전폭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전기세 또 세금 혜택,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기업 환경을 좀 개선하고 주거 교육 문화적 정주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새로 지정된 특화 단지에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게 6조 6천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투자 수요들이고요. 그래서 그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투자하는 기업들의 직원을 채용하고 정주하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수요를 한번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치적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금품을 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낙마를 어떠한 허위 인터뷰를 사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뭐 고소가 됐나요? 하여튼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소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 대표께서는 아주 이상한 단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의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 경제 챙기는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